네, 이어서 세 번째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 주제는 이제 온톨로지 도파보기 비트 팔란티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할 자기 이성민입니다. 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들 주식 하시나요? 대부분 주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요즘 주식에서 거래를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주로 미국 주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 그러니까 작년 이제 3, 4분기 때 좀 여러 유수의 이제 AI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때 주가가 굉장히 폭등했던 한 기업이 있습니다. 뭐 테슬라 등의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플란티어라는 회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서 많은 재미를 봤었는데, 오늘 기회를 통해서 이제 팔란티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종목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실제로 거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팔란티어가 요즘 이제 AI 씬에서 굉장히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팔란티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근간이 되는 온톨로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서 다음과 같은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온톨로지라는 걸 이해하기 전에 이제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들이 이제 투명하게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문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원인이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은 다섯 가지만 표현하게 됐는데, 다섯 개 이상의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무수히 많은 요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핵심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이 바로 최선의 의사결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이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팔란티어는 이를 문제를 온톨로지화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시와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제 정의를 경기부양 및 안정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요인으로 이제 재정 적자 확대를 최선의 원인으로 꼽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때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찬성을 하진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입장에서 이제 해당 요인을 살펴보면은, 이제 찬성하는 입장은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은 이제 총수요가 촉진이 되고, 뭐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통해 이제 경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함께 찬성을 하게 될 거고요. 반대 입장에서는 뭐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지속적인 재정 적자 누적이 국가 부채율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뭐 높은 부채 수준은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함과 동시에 민간 부문의 투자 위축을 초래한다라는 주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들어서 이제 반대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불일치가 발생을 하게 되죠. 우선순위 결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최선의 원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플란티어는 온톨로지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최선의 의사 결정을 돕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과연 이제 해당 원인이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 되는 원인이다를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지는 이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상관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뜻하고요. 그리고 인과관계는 이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언뜻 보면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뭐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갖는 그런 피처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예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이제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상관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두 피처들이 그냥 상관성을 갖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뭐 지금 왼쪽 하단에 좌측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뭐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다, 마스크를 사야지와 아니면은 이제
뭐 오른쪽에 있는 이제 붕어빵 판매량에 대해서 온도와 온도와 이제 상관성을 그러니까 연관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이제 상관관계를 찾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인과관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딥한 내용인데 이제 상관성을 갖는 이제 두 피처들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각각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로 매핑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인과관계를 그러니까 명확하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이제 일단 그 전에 포함관계를 먼저 보면은 상관관계가 더 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인과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은 상관성을 무조건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상관성을 갖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이제 인과관계를 갖느냐가 파악하는 것이 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이제 관리자의 통제 하에 얻은 데이터에서 추출한 관계인지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성들 사이에서 이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 통계 기법을 동원을 해서 이제 그 얻어진 관계가 인과관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어떤 연구가 필요할 텐데, 이제 우선 관찰 연구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관찰 연구의 정의는 통제가 되지 않은 과거의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는 연구입니다. 정의에서 알 수 있다시피 딱 봐도 인과관계보다는 상관관계를 찾는 연구겠죠. 그래서 일단은 관찰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관계는 상관관계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변수를 통제하고 특정 요인이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는 중재 연구라는 연구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를 예시를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볼 텐데, 붕어빵 판매량을 예측하는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할 때 이제 변인들을 이제 통제를 함으로써 온도와 붕어빵 판매량이 인과관계를 갖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시스템들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업의 핵심 원인을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자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 중재 연구라는 것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좀 본론으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빌드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자면은, 이제 LLM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작업을 매우 잘 수행할 수 있는데 인간의 사고를 모방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현재 AI는 이제 명확한 한계 없이 좀 단순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시스템일 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와 같은 인간은 이제 단순히 목표를 가지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제 사유부터 그 다음에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삶을 이해하고 이제 세상에서 머무를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이런 주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우리의 사고 방식을 닮은, 즉 사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기반으로 지능적 작업을 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톨로지는 이제 팔란티어가 만들어낸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철학 도메인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던 컨셉트를 차용한 개념인데,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온톨로지는 이제 존재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에 대해서 사유할 때 이제 활용이 되게 됩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를 이제 데이터와 정보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조직화를 구성을 할 때 이제 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그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데이터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그 관계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개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엔터티 그리고 속성 그리고 관계, 계층 구조와 같은 구성 요소들로 이제 추상적인 개념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자동차 차체 조립 단계에서의 용접 로봇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 용접 로봇을 이제 그러니까 우선 이제 첫 번째 스텝 같은 경우는 사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엔터티 정의가 필요한데 용접 로봇 그 자체를 엔터티로 정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작업 부품이나 센서 그리고 기타 공정에 참여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엔터티로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하고 이제 통합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용접 로봇의 작동 데이터, 센서로부터 수집된 온도 및 압력 정보, 그리고 작업 부품의 재질 크기, 기타 등등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데이터들은 이제 타입도 다르고 포맷도 다 다른 이질적인 데이터인데 이러한 이질적인 데이터를 통합해서 일관된 데이터 구조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 설정 및 맥락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엔터티 간의 관계를 정의해서 데이터의 맥락을 부여할 수 있게 되고요. 현재 예시에서는 이제 특정 용접 로봇이 어떤 부품을 어떤 조건에서 작업하였는지 명확히 연결해서 공정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이제 데이터를 구조화시키고 데이터를 객체 단위로 통합하고 객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여 이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온톨로지의 본질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온톨로지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하면은 조직이 이제 보유하는 것, 그리고 수행하는 것, 그리고 사용하는 것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게 되고요. 이미 정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준비된 상태를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작업에 AI 모델을 배치하거나 결과를 온톨로지로 다시 피드백하면서 스스로 이제 작동하는 self-perpetuating 루프를 형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는 여러 요소들이 이제 특정 목적을 위해서 논리적으로 연결된 관계인데 AI는 그 중에서 이제 직관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세부 사항을 이제 판단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의하고 그 위에서 이제 의사 결정을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이것을 모두 이제 통합하는 방식이 이제 팔란티어가 추구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방식을 실제로 이제 팔란티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총 3가지의 메인 서비스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서비스인 고담 같은 경우는 러우 전쟁을 통해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었는데 미국 정보기관을 대상으로 이제 테러, 돈 세탁 등의 범죄 움직임을 감지하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인데 금융사기 방지, 기업 내부 비리 포착 등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아폴로 같은 경우는 이러한 2가지 시스템을 결합을 해서 활용하는 회사를 상대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온톨로지 기반의 사고관을 가지고 이제 AI를 이제 맞는 솔루션으로 이제 간주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더 큰 맥락에서 하나의 구성 요소로 생각하는 사고를 이번 발표를 통해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